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합시다. 지금 이제 운전면허 볼 텐데요.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갱신부터 갈까요? 자, 우리가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정기적성 검사는 몇 년마다 받는 겁니까? 10년마다 받는 거 아시죠? 근데 65세가 넘으셨고 75세가 안 되신 분들은요, 몇 년마다 받는다? 5년마다 받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75세가 넘으신 분들은 3년마다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쪽 눈이 안 보이는 분들도 일종 면허 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3년마다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원래 2종은 갱신만 하면 되고요. 정기 적성 검사는 1종이 받아야 돼. 근데 2종이어도 몇 살 이상인 분은 70세 이상인 분은 정기 적성을 다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종은 당연히 받는 거고, 그리고 2종 중에는 70세 넘으신 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1종 조심 보통면허. 여러분 운전면허는 뭐가 있습니까? 운전면허는 자, 우리가 1종 뭐 있습니까? 대응면허가 있고 뭐 보통면허가 있고 특수가 있고 2종도 뭐 보통 있고 쭉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거 중에서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지금까지 가장 잘 되는 건 1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어떤 걸 운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2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어떤 걸 운전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럼 가봅시다. 1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당연히 승용자동차 운전 너무나 뻔하죠. 그 다음에 승차 정원 승합자동차 중에 몇 명입니까? 15명이죠. 그죠? 조심. 근데 15명 D가 미만이에요? 이하예요? 여기는 이하죠. 이하의 승합자동차니까 15명까지는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15인까지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적재 중량 12톤 여기는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입니다. 이걸 빼면은요. 전부 다 이제 뭐가 된다고요? 전부 다 미만이 돼. 미만. 얘만 유일하게 이하야. 여기서. 자, 그 다음에 그 숫자 도로 운행하는 몇 톤? 3톤 미만의 지게차. 그 다음에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인데 군안차 등은 포함합니까? 군안차 등은 제외합니까? 제외잖아. 제외 기억하십시오. 됐죠? 자, 그 다음에 2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어떤 거 잘 수 볼까요? 여기는 전부 다 뒤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이하밖에 없습니다. 2종은. 여기는 미만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미만이 없고 다 이하다. 그러면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몇 명? 10명이죠. 적재중량 화물자동차 4톤 이하. 총중량 3.5톤 5톤 이하. 그리고 군안차 등은 여기도 제외. 아시겠죠? 원동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김에 여러분들 일종 보통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뭐 있습니까? 일종 보통 연습입니다. 연습. 첫 번째가 당연히 무슨 자동차? 승용 자동차 운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승합 자동차 중에는 15인 이하의 무슨 자동차라고요? 승합 자동차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차 중에는 몇 톤?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이렇게 3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면허로는 원동기 운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종 보통 연습 면허입니다. 연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은 자 차는 뭐? 첫 번째가 당연히 승용 자동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자동차? 승합 자동차인데 10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 몇 톤?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이렇게 3개입니다. 그래서 2종 보통 연습 면허와 1종 보통 연습 면허 이렇게 3개씩이라는 거 조심하십시오. 나머지는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운전면허 결격 사유,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사유들 쭉 있잖아. 그 중에서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18세 미만자들은 운전면허 못 땁니다. 근데 원동기는 16세 미만은 못 따죠. 그죠? 원동기는 16세까지. 미니멈 안 돼. 그다음에 일종 대형 면허와 특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19세 미만자는 안 돼요. 그리고 운전 경험이 1년이 안 된 사람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확인합시다. 그래서 운전면허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운전면허 발급 기간의 제한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적발되니까 시도경찰청장님께서 A라는 사람한테 운전면허를 취소를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면허가 취소된 날이 오늘이야. 오늘 취소했어.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취소되자마자 오늘 가가지고 운전면허 원서를 다시 접수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면허 취소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면허를 바로 따버려. 그럼 이 사람한테 면허를 취소한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바로 운전면허를 딴다고요? 일정 기간 못 따게 한다고요? 못 따게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자, 못 따는 기간이 가장 긴 기간은 몇 년? 5년 동안 못 따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 몇 년? 4년 동안 못 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3년, 그 다음에 2년,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몇 개월? 6개월. 그리고 면허 취소됐지만 제한이 없이 바로 딸 수 있는 사람도 있었잖아. 그거 기억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 갑니다. 무면허 운전은요, 무면허 운전은 원래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니까 취소된 날부터라는 말이 나올 수 없죠. 면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못 따. 1년 동안. 일단 무면허 운전. 근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여러분들 보세요. 1년 동안 못 따는 사람이 원동기 면허를 따려면 몇 개월 지나면 되면 6개월입니다. 원동기도 6개월이에요. 조심하세요. 1년 동안 못 따는 사람이 원동기를 따려면 몇 개월 지나면 돼요? 6개월 지나면 돼요. 근데 이 원동기 무면허 운전 위반이 원동기도 6개월이고 원래 1년인데 문제는 공동위험행위는 이거는 원동기 면허도 그냥 1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공동위험행위가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요? 오토바이 폭주족 애들이야. 걔네들은 원동기도 1년 동안 못 따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못 따는데 그 사람이 원동기를 따려면 1년이다. 원동기는 6개월로 준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공동위험행위라면 원동기도 얼마다? 1년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다음에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신고 안 해도 이거죠. 무면허 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사상한 후에 한마디로 사람을 치웠죠. 무면허 운전으로. 그리고 나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무면허 운전으로 인피뺑소니야. 그럼 몇 년입니까? 위반한 날부터 5년이에요. 무면허 운전 인피뺑소니는 5년입니다. 아시겠죠? 위반한 날부터. 그 다음에 자 보십시다. 3번 이상 무면허 운전. 이거는요 2년이야. 아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 무면허 운전은요 1번과 2번까지는 몇 년? 1년. 아시겠죠? 근데 3번 넘어가면 2년. 그 다음에 음주운전, 과로등 운전, 공동위험이 위반해서 사람을 사상한 후 한마디로 인피사고죠. 그리고 뺑소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주운전, 과로등 운전, 공동위험행위로 인피사고 내고 도망가면 그때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하고 같이 봅시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피뺑소니는 위반한 날부터 5년. 음주, 과로, 공동위험행위로 인피사고 뺑소니 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 아시겠죠? 일단 둘 다 5년이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했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냈죠. 그럼 이 사람은 도망이 안 가도 5년이야. 도망이 안 가도.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과로운전, 공동위험이 금지가 아닌 다른 사유. 그러니까 이거 4개 뺀 나머지 사유로 인피뺑소니죠. 그럼 우리가 아까 위에서
무면허 운전, 음주, 과로, 공동위험행위는 인피사고 내고 뺑소니 5년인데 이 4개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피사고 내고 뺑소니 치면 몇 년이라고 이때는 4년이 되겠죠. 그죠? 4년입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 측정 거부 위반해서 2회 이상 교통사고네요. 교통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주운전 2회 이상 교통사고 내면 3년 동안 못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를 하거나 다른 사람 장소에 훔쳐 빼앗았죠. 뺀 사람이 무슨 운전? 무면허 운전까지 해버렸네요. 그럼 몇 년? 이것도 3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주운전 측정 거부 2회 이상 위반. 한마디로 음주운전 2번 이상 있죠. 이거는 여러분 여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위에는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교통사고 내면 3년이죠. 여기는 근데 교통사고가 아니죠. 그냥 2회 이상 위반이야. 그러면 그때는 몇 년이라고 2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공동위험행위 2회 이상도 이것도 2년이고. 됐죠? 넘어갑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이렇게 조심합시다. 자, 우리가 이 보세요. 음주운전에 위반해서 2번 이상 교통사고 내면 3년인데 그럼 여기는 교통사고가 몇 번이라는 겁니까? 1번이겠죠. 음주운전 교통사고 내면 그때는 2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운전 받은 경우 또는요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 면허 받았다 또는요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 훔쳐 빼앗았다. 이 사람이 아까 무면허 운전까지 하면 몇 년입니까? 아까 3년인데 그게 아니라면 또는요 운전면허 시험에 대신 봐줬다면 다 몇 년? 2년입니다. 2년.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위에 나와 있는 다른 이 위에 있는 사유 말고 기타 다른 사유 위에 있는 거 말고 다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다 1년 이렇게 됩니다. 1년. 이 위에 있는 거 빼면 다 1년 기본은. 그런데 1년인 사람이 원동기 면허를 따려면 몇 개월로만 지나면 된다? 6개월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원동기 면허 1년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공동위험행위 위반 폭주적이다. 그러면 그때는 원동기도 몇 년이다? 1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운전면허 딸 수 없는 사유들 있죠. 얼마 동안 못 따는지를 확인 좀 해두시면 됩니다. 정리해놨으니까 보시고요. 자, 연습면허. 여러분들 연습면허는 유효기간은 1년이죠. 자, 여러분들 다 따셨으니까 기능시험 보면은 연습면허 나오고 여기는 1년 아닙니까? 그리고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일단 여기는 자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승차해서 그 사람 지도받아야 된다. 여기서 하나만 기억합시다. 유효기간은 원칙은 1년인데 만약에 내가 연습면허 따고 나서 한 달 만에 도로 주행시험 봐서 합격을 했어요. 면허를 땄어. 따면 연습면허는 1년이라면서요. 하지만 내가 도로주행시험 합격 면허를 따버리면 연습면허는 어떻습니까? 없어지는 거죠. 1년 이내라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운전면허 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은요. 혼자서 운전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운전면허 딴 지 몇 년 넘은 사람, 2년 넘은 사람을 옆에 태우고 운전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위반했어. 위반해가지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혼자서 그냥 운전하고 다녀버렸습니다. 그 혼자서 운전하고 다니면 우리 판례 위반하고 다니면 우리 판례가 무면허 있죠? 무면허 운전이랍니까? 무면허 운전은 아니랍니까?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연습면허 있으니까. 무면허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 그 다음에 임시운전 증명서 유효기간은 원칙은 20일인데요. 그냥 확인만 할게요. 면허 취소 정지 대상자 발급한 40일로 할 수 있고 딱 한 번 20일 보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확인하시고 별 의미 없고 밑에 만약에 내가 운전면허증이 취소됐습니다. 취소되면 나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며칠 이내? 7일 이내. 그 다음에 이 국제운전면허증은요 2개로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거죠. 국내에서 발급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외국에 가서 운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발급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운전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부터 볼게요. 이거는요. 자, 첫 번째 이거는 누구한테 국내 발급인데 누구한테 발급받습니까? 시도청장. 따라서 국제면허를 국내에서 받으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자 일단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제면허증을.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국내 발급은 국내 면허가 있으니까 그걸 기초로 발급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국내 면허가 있는데 취소라든가 정지가 돼버리면요. 그때는 국제면허도 있죠. 국제면허도 뭐가 된다? 취소나 정지되는 거예요. 국내 면허가 없어지면 기반이 상실됐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국내 발급해 주는 거 이 사람이 만약에 교통과 관련해서 과태료라든가 범칙금 같은 걸 이 사람이 안 냈습니다. 안 내면요. 국제면허를 발급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 해주는 거 아니고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국내 발급 국제면허는 유효기간이 얼마다? 이거 1년입니다. 1년인데 언제부터 1년이라고요? 이거는 발급받은 날부터입니다. 발급받은 날부터 얼마라고요? 1년 동안 유효입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에서 발급받아서 국내 들어왔죠. 그러면 외국에서 발급받은데 여러분들 외국은 모든 외국입니까? 아니면 협약에 가입된 외국만입니까? 협약에 가입된 외국만이요. 모든 외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얘는 이걸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얼마 동안 운전할 수 있다? 바로 여기죠.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는 바로 얼마라고요? 입국한 날부터 1년이야.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유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입국한 날부터. 됐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발급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들어가지고 얘가 이걸로 운전을 하고 다녀요. 운전하고 다니는데 문제는 얘가 면허 취소 정지 사유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걸 우리나라가 취소 정지할 수는 없어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면허 취소 정지 사유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취소 정지 못합니다. 대신에 얘는요. 보세요. 뭐 할 수 있다? 1년 이내에서 운전을 뭐 할 수 있어? 금지할 수 있습니다. 국제면허 우리가 취소 못해. 우리 게 아니니까. 근데 1년 이내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외국에서 발급받아가지고 가지고 돌아와 우리나라에서 이걸로 사업용 있죠. 사업용. 운전한다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사업용을 운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렌트카는 가능해요. 원칙은 안 된다. 그 다음 하나 더. 얘가 외국에서 발급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운전할 때 얘가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려면요. 그 입국이 합법적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자기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국제면허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들어왔어. 불법으로. 그럼 얘는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국제면허가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입국은 합법이어야 돼. 아시겠죠? 거기까지 가시면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전면허 정치법 기록. 야, 이건 어떤 거냐면 내가 A라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B라는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B가 죽거나 다쳤어요. 한마디로 인피사고 냈을 때 사고 낸 운전자한테는 뭐 한다고요? 벌점을 부과합니다. 자, 그럼 가로 갈게요. A가 운전하다가 B를 쳐 B가 죽었다면은 사망 한 명마다 운전자한테 몇 점 벌점 때린다? 90점인데 90점은 몇 시간 이내에 죽는 걸 말해요? 70시간 죽는 걸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상은요. 한 명마다 몇 점? 15점입니다. 중상은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게 중상이고 한 명마다 15점이고 경상은 한 명마다 5점이고요. 여기는 3주 미만이고요. 그리고 5일 이상이야. 잠깐만. 경상이 말이 바뀌었네요. 아, 여기 있구나. 여기 3주면 5일 이상. 맞습니다. 그죠? 5일 이상 치료할 때. 그 다음에 부상신고는 한 명이 2점이고요. 여기는 5일 미만.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그 다음에 자동차가 사람을 치었거든요. 근데 자동차 운전자도 잘못을 했고 그리고 사람도 잘못했어. 쌍방과실이야. 그럼 그때는요. 이 벌점을 2분의 1로 깎습니다. 쌍방과실이니까. 됐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례 12개 항목이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 잠깐 봅시다. 이런 거죠. A라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B라는 사람을 치었어요. 그래서 B가 뭐 됐다? 치상. 한마디로 다쳤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무슨 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업무상 과실무슨죄 치상죄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교통사고는요. A가 B하고 뭐 했다?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하면 공소권 있음입니까? 공소권 없음입니까? 공소권 없음 처리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공소권 있음 처리에 형사처벌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합의를 했든 안 했든 불문하고 공소권 있음으로 해버린 경우 있잖아. 합의를 해도 처벌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 합의를 해도 처벌되는 게 뭐 있습니까? 첫 번째가 도주, 뺑소니. 그 다음에 측정 거부.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특례 몇 개 항목? 12개 항목으로 사고 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례 12개 항목을 암기하셔야 되잖아. 우리 수업 시간에 가서 합의에도 처벌되는 특례 12개 항목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공부했죠. 보세요. 어린이집 앞. 그죠? 뭐예요? 횡단 보도에서 누가 승객이 어디에 부딪혀? 화물에 부딪혀서 뭐 중이라고요? 신음 중이다. 자, 신음 중이다. 이렇게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여기다 넣어볼게요. 어린이 이게 뭡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해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 합의도 처벌돼. 앞은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하고 끼어들기. 그 다음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무 위반. 그 다음에 보도 침범사고, 무면허 운전. 그 다음에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제한 속도 몇 킬로초가? 20초가. 화물 적재 사고, 신호 지시 위반, 음주 약물 운전, 중앙선 침범을 하거나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 유턴 후진. 이렇게 12개예요. 12개니까 암기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숫자만 나와 있으니까 속도 몇 킬로초가? 20킬로초가 됐죠. 자, 그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잘 안 보는 건데 확인합시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나이를 먹다 보면 이제 판단 능력이라 좀 이렇게 느려지고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났다고 좀 가끔씩 이제 기사에 뜨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75세가 넘으신 이시한 분들이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분들은요, 이런 노화와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거 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75세 이상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10번. 자,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옥외 집회나 시위입니다. 옥내 집회는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옥외 집회나 시위는 신고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어디다 신고합니까? 일단 시간 720시간에서 48시간 이 사이에 신고해야 되는데, 원칙은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원칙은 서장한테 신고하는데, 두 번째, 내가 집회를 하겠다는 장소가 둘 이상의 경찰서 연결, 두 개의 경찰서. 그러면 그때는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시도경찰청장한테 신고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내가 집회를 열려고 하는 곳이 두 개 이상의 시도청하고 연관돼. 두 개 이상의. 그럼 그때는요. 어디다 신고한다? 주최지를 관할하는 누구한테? 시도경찰청장한테 신고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하나 됐죠? 이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고를 받으면요. 접수증을 줘야 돼. 접수증을. 근데 언제 줍니까? 이거는 즉시 내줍니다. 즉시 바로 줍니다. 그 다음에 주최자가 이제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이 신고한 집회를요. 얘가요. 안 열 거래요. 신고했는데 안 열 거래. 안 열 거면 이 사람은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뭐 한다고요? 철회 신고서실. 그러니까 철회해야 돼요. 내가 신고했는데 나 집회를 안 할 겁니다라고 철회해야 돼. 언제까지? 이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다음에 이제 내가 신고하니까 관서장은 나한테 집회 그 접수증 줬잖아. 그리고 검토해 보니까 내가 신고한 그 신고서가 제대로 기재가 안 돼 있으면요.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의 기한으로 보안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된다 아니고. 보안. 야, 네가 제출한 신고서를 잘 봤는데 야, 신고서가 좀 제대로 안 써 있는 것 같더라. 보안해서 다시 올려보내. 이렇게 보안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집회를 신고했는데 이 신고한 걸 관서장이 보니까 내가 신고한 집회가 하면 안 되는 집회야. 하면 안 되는 집회라면 너 하지 마. 이렇게 무슨 통고? 금지 통고할 수 있어. 금지 통고는요. 원칙은 몇 시간? 48시간이야. 신고서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지 마세요라고 금지 통고할 수 있어요. 물론 예외가 있어가지고 일정한 경우는 48시간 경과 후에도 금지 통고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48시간입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지금 서장한테 신고했는데 서장이 나한테 하지 말래요. 금지 통고. 나는 근데 열받아 억울해요. 그럼 나는 억울하면은 금지 통고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 상고관서장. 한마디로 서장이 금지 통고했다면 서장의 바로 위가 어디입니까? 시도청장한테 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은 상급 관서장은 그때는 몇 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제기해야 돼요. 내가 억울하다고 이의신청 제기하면 상급 관서장은요. 며칠 이내라고요? 몇 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금지 통고가 옳은가 그른가 결정해 줘야 돼. 4시간 이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요. 24시간 이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서장한테 신고를 했는데 서장이 A한테 하지 마세요. 금지 통고했다고요. 근데 A가 억울해가지고 서장의 직근 상급 기관인 시도청장한테 10일 이내에 뭐 했다? 이의신청을 했어. 그러니까 시도청장이 A한테 이제 금지 통고가 옳은가 그른가를 며칠 이내에 결정해야 돼? 24시간 결정.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이 금지 통고가 잘못됐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야. 그럼 잘못됐다고 결정하면 금지 통고는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은 금지 통고를 안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신고했던 대로 그냥 집회를 열면 돼요. 그냥.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열려고 하는 날짜가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미 지났어. 그러면 원래대로 열 수가 없잖아요. 기간 지났으니까. 그럴 때는요, 이 사람은 별도로 날짜를 정해. 그래서 몇 시간 전에 24시간 전에 신고가 열면 돼. 날짜가 지났다면 보세요. 이 신청이 인용되면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는요, 이 시를 새로 정해 가지고 집회 시작하기 몇 시간? 24시간 전에 관서장한테 신고하면 되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서장한테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요, B가 또 여기 와가지고 신고했어요. 이 사람이 선이고 이 사람이 후 신고예요. 근데 서장이 딱 보니까 이 A와 B가 집회를 열겠다는 시간과 장소가 겹쳐요. 겹쳐서 이 두 사람이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집회를 하게 되면 싸울 것 같아. 그럼 두 사람 불러가지고 야, 너네 시간 좀 나누는 게 어떠니? 장소 좀 나누는 게 어떠니? 이렇게 노력 권유 같은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잖아. 바로 후신고, 니네가 조금 신고가 늦었어. 우리는 선신고가 우선이니까 너네는 금지, 이렇게 금지 통고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선신고니까 집회를 열 수 있겠죠. 그죠? 얘는 집회를 여는데 자기 때문에 못 여는 B가 있잖아. 그죠? 그럼 그때는 얘는 열더라도 알려야 돼. 우리 엽니다. 이렇게. 그게 몇 시간 전? 1시간 전이야. 그래서 뒤에 접수된 5개 집회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에 금지된 거에 있죠. 먼저 신고 접수해서 개최할 수 있는 자, 이 A죠. A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서장한테 우리 엽니다. 이렇게 알리고 열으라는 겁니다. 자기들 때 못 여는 얘가 있을 때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최자는 18세 이상 사람을 질서 유진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이 시간에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집시법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아닌 건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촬영을 할게요. 나머지 남았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집시법 마무리하고 이제 뭐 보안경찰, 그 다음에 외상지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한 번만 더 찍으면 가능할까? 다음 한 번이니까 한 시간 정도. 그러니까 타임으로 2타임 이렇게 나눠가 찍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험이 다가왔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많이 힘들죠. 예, 힘이 안 드는 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누구나 다 힘들어요. 조금만 힘냅시다. 힘내고 열심히 좀 이번에 끝내야 되잖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번에 다들 좋은 결과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